소우 미스터리 극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예 본 채널용으로 저희가 따로 예. 촬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간 소우 미스터리는 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법무법인 지역에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예. 그 영상은 이미 올라갔고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 채널의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가장 또 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전청조 그리고 남현희 감독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현희 감독이 전청조와 공범이냐 이 얘기와 관련해서 이제 불송치 네. 판결이 나왔죠. 그렇죠. 네. 경찰에서 수사를 4개월 넘게 했습니다. 네. 굉장히 치열하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엄청 꼼꼼하게 다 따져봤거든요. 맞아요. 대질 조사도 3번이나 했고 네. 그랬는데 협의가 없다고 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경찰 수사는 일단 이제 끝났고 그 사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조금 계신 것 같은데 네. 요 남현희 감독 측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지혁 그리고 손소 변호사님이 직접 했고 네. 사실 작년부터 손변님이 일정이 굉장히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드렸던 게 이 건을 진행하느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워낙에 네. 스케일도 컸고 그다음에 많은 이 대중의 관심을 가진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네, 이제는 좀 일단락이 되는 느낌이고 전청조도 일단은 네. 구형을 받았고 네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쯤에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촬영을 합니다. 네, 전청조는 사기 다 자백을 해서 네. 검사가 징역 15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나왔고요. 예. 검사는 너무 약하다고 항소를 했고 전청조 피고인은 너무 세다고 항소를 했고요. 2심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 실장 본인은 이제 무죄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1년 6개월형이 나와서 함께 2심으로 간 상태고 반면 저희 그 의뢰인인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감독은 사실 대중들은 이미 다 공범이다. 아니 어떤 정황을 봐도 이건 당연히 공범이지. 이걸 몰랐을 리가 있냐. 다 알고 도와서 했지. 또는 오히려 더 앞장서서 했지. 또는 야 돈 다 먹은 거지. 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고 또한 그런 의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사건 담당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가끔 이야기를 선배님에게 건네들었을 때 네. 그게 가능해요? 이런 질문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하냐? 핵심입니다. 아니 이거를 몰랐을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처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을 저희가 잘 안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잘 맞지 않고 충분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위주로 수임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 섣부르게 착수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그럼요. 평판이 또 안 좋아지고 그렇죠. 야, 저 뭐 잘 안 되네 라는 그 이미지를 주면은 손해예요. 인기 영합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나중에 마이너스고. 네, 나중에 돈도 안 되고 이제 평판도 안 좋아지고 또 악플도 받는. 게다가 또 저뿐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또 직원 변호사들도 그렇죠. 있고 또 제가 또 랩주정인도 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엄청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주주가 3명밖에 없는데 네, 10%의 지분을 가지신. 네, 내가 캐스팅 보트야. 그러니까요. 내가 중요해요. 제3지대야. 예.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 처음에 요 건을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좀 걱정됐어요. 왜냐면 워낙 그쵸. 굉장히 많은 관심을 네. 받은 건이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야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것 때문에 선배님도 또 리스크를 네. 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저도 이렇게 했다가 이래저래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가 그쵸. 있었는데 이제 제 속으로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 손소 변호사는 섣불리 아무 곳에나 접근하는 분이 아닌데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실마리가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갔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죠. 제가 잘못되면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스타TV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특히 뭐 종윤이도 그렇고 또 주원이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많은 직원들 인간관도 네. 그렇고 사실 좀 신이 나야 같이 일을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송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어디서 뭐 욕을 먹어, 뭐 비난을 당해, 뭐 어디서 뭐 매장당해, 뭐 이러면은 사실 같이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좋지 않죠. 웃고 이제 지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더더욱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뭐 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언론에도
공개를 안 하고 저희 회사 이름과 제 이름을 일단은 끝날 때까지는 밝히지 말아라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4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맞아요. 그 이유가 뭐 질 것 같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저는 괜찮은데 저와 함께 일하는 그 분들에게 혹시라도 뭐 악영향이 갈까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논의도 했고, 네, 개인적으로는 뭐 토의도 했고, 예. 뭐 물어보기도 하고 큰 도움을 좀 받았고요 그동안. 그 덕분에 이제 잘 해결됐는데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수임할 때 설명을 듣잖아요. 그쵸. 설명을 듣고 이걸 해줄 수 있냐, 어떻게 될 것 같냐, 당신이 이길 수 있냐 이런 그 질문을 받고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처음에 저도 약간의 좀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한 사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설명이 일목요연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안 하면 이거 누가 도와주나.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까지는 해보자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끌어내고 좀 더 이제 차분하게 진정을 시키면서 객관적인 이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참 걸렸어요. 워낙에 뭐 방대하니까 네네. 스케일이. 한참 걸렸어요. 예. 그리고 저도 누구보다 이제 의심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이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또 정리를 하다 보니 이거는 법적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곽이 처음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이런 자료를 모아서 저쪽의 공격을 방어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죠. 경찰을 설득하고 검사를 설득하고 혹시라도 기소가 돼서 판사를 설득해야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이 대중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한 대중을 다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이지만 제가 설득이 돼야, 제가 납득을 해야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부터 좀 설득을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또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막는다는 게 잘못한 거를 뭐 감추거나 회피한다거나 법적인 기술을 써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네, 야 이거 딱 오해하기 좋다. 야 이거 딱 잘못 걸렸다. 야 이거 완전히 똘똘 말려가지고 이거 사기 사건, 큰 사기 사건은 옆에 있던 피해자들이 다 나중에 공범됩니다. 맞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공범돼요. 야 이거 전형적인 수법에 말려 들어가면은 이거 끝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청조 씨는 돈이 없습니다. 네. 돈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다 받았는데 어디 쓰고 저기 쓰고 뭐 해가지고 어디에 뭐 숨겨놨는지는 몰라도 지금 없다. 없어.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전부가 남현희 감독을 고소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큰 10억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 한 명이었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이제 2명이 더 추가된 거예요. 작은 규모의 피해자들이. 결국은 핵심은 한 명의 고소인이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의 고소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에요. 생각해봐. 일단 액수가 굉장히 크고. 그런데 전총조에게 아무리 전총조가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싹싹 빌고 미안하다고 하고 울고 해도 전총조로부터 돈을 받아낼 길이 없는 거야. 그렇죠. 뭐 사기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이제 복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네, 이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그런 사기 당한 사람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죠. 사기꾼을 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전청조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범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그 공범이 피해를 일부라도 이렇게 배상하면 결국은 일부는 또 이제 끝난 거잖아요. 네. 나쁠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리로 이렇게 꼬여가지고 사실상의 공범으로 단정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 사건의 핵심은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공범이 되려면 했겠지. 야 누가 봐도 공범이지. 야 안 했을 리가 있냐. 야 딱 봐도 공범이지. 이거 의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수호 미스터리 극장에서도 지금 몇 년째 판결문을 매주 보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런 윤곽이 좀 더 이제 확 와닿게 말하면 왁구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저희는 해야 되는 거니까 언론 대응과 별개로 또 동시에 병행해서 법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핵심은 고의다. 왜냐? 공범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그도 속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고의가 원래는 수사기관이 남현희 감독에게 사기에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증거를 제출해서 기소를 한 다음에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 확신을 하도록 만들어야 유죄 판결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황은
특히나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본다면 더더욱 야 모두가 의심을 하고 모두가 단정을 하고 모두가 요구를 해. 사실 모든 국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심지어 제일동포까지. 네, 다. 외국인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아니 공범이 아닐 수가 있어? 이 사건 영자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외국의 그 고객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구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신문. 건수가 커서. 네, 특히 그 동남아권 영자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요. 네. 중하권에도 일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우리 측이 우리가 무고함을 증거를 통해서 설명을 넘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처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판단한 거죠.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남현희 감독이 속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설명하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그중에 핵심이 이거죠. 전청조 씨가 남현희 감독에게 어떤 거짓말을 처음에 시작했느냐. 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새로운 거짓말을 계속했는데 어떠한 새로운 거짓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쭉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다행스럽게도 또는 아주 당연하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이 작년 10월 25일입니다. 예. 10월 25일에 가족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시그널에서 끌려 나온 거죠.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10월 25일에 이렇게 가족들 손에 끌려가지고 시그널에서 끌려 나온 그 순간까지도 전청조 씨는 남현희 감독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 예, 그게 결국엔 그때까지 남현희 감독을 속였어야 한다. 네. 즉 그때까지 남은희 감독은 실체를 100% 알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끝까지 여러 가지 거짓말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했는가?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 남현희 감독을 속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쭉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속은 상태였다는 얘기. 속은 상태였다는 얘기는 전청조의 실체를 몰랐다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전청조의 실체는 무엇이냐? 파라다이스 그룹 전필립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다. 예. 혼외자라고 거짓말했으니까. 그렇죠. 네, 혼외자가 아니라는 걸 몰랐다는 거야. 네. 혼외자라고 믿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자 행세를 했는데 정말 부자로 생각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막 돈이 쌓인다는 여러 가지 거짓말했거든요.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또 벤츠에도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관여가 돼 있다. 이만큼 얘기를 했어요. 예. 이만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속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속을 수 있냐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법리적인 판단을 실제로 그가 속은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거는 고의가 성립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시는지는 자유입니다. 자유고 또 여전히 야 이거 분명히 공범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기술 써가지고 빠져나갔네 뭐 경찰을 매수했네 등등 그것도 자유. 하지만 경찰을 매수한 적 전혀 없고 매수할 수도 없고요. 넉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하도 저희도 힘들고 이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주업이 뭡니까?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설득입니다. 설명을 하는 이유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누구를 설득해? 이 상황에서는 경찰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까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설득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저 정말 억울하고요. 제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제 속마음, 제 머릿속에 좀 들어와 보세요. 이거 설득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증거와 논리가 있어야 되죠. 네,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전청조 씨가 어떤 거짓말을 그동안 쭉 해왔는가예요. 언제까지 쭉 해왔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호실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7월부터는 공범으로 전환됐다고 봤어요. 왜냐? 그 7월이 되기 전까지는 전청조 씨가 이 경호실장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남현희 감독에게 했던 거짓말과 유사한 거를 쭉 합니다. 거의 뭐 5개월 넘게. 그 이유는 뭐냐? 그때까지는 이 경호실장이 전청조 씨의 그 실체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7월에 어떤 뭐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겪은 후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공범으로 전환됐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공범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양형을 이번에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공범이 된 거야. 그리고 전체 공범이 아니라 그때부터 공범이니까 그것도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반면 남현희 감독을 공범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럼 언제부터 거짓말이 끊겼어? 그럼 언제부터 속일 필요가 없어진 거야? 언제부터 실체를 알게 된 거야? 언제부터 알았는데 옆에 있으면서 도와준 거야? 자, 알았다는 것만으로 공범이 되는 건 아닌데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알았다 하더라도 도움을 줘야 돼. 알았지만 이거 가짜인 거 알아? 사기꾼인 거 알아? 알게 됐어. 그런데도 옆에서
부자예요. 사업 잘 돼요. 뉴욕에 저택이 있고요. 이거 그룹 뭐 재벌 혼외자고 사업 잘 되고 이거 투자해가지고 잘해줘요. 한번 좀 해보세요. 이게 공범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거를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논하기 앞서서 전청조의 실체를 몰랐다는 건 공범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에 대한 생각은 하실 수 있으나 충분히 가능하죠. 자, 왜냐하면 뭐 성전환이 나오고 임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 그럴 수도 있지 뭐 속았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거든요. 누구든. 그런데 정말 법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경찰에게 설명을 하고 경찰을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우리 주장이 맞다는 쪽으로 동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장을 세게 하고 똑같은 말을 100번 100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이번 수사를 해준 그 경찰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는 게 제가 입장문 낼 때도 경의를 표한다고 했거든요. 객관적인 증거만 보면 이거는 남현희 감독은 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요. 왜냐면 증거만 보고 하면은 이거 뭐 불송치를 할 수도 있고 송치할 수도 있고 뭐 갈림길에 있고 뭐 그렇다고 해도 이거 내가 불송치하면은 여론한테 이거 욕 먹겠는데? 문매를 맞을 텐데. 이상한데? 그러면 일단 뭐 검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판가름 해주겠지라고 해서 일단 송치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 애매한데? 근데 이거를 불기소하면 뭔가 좀 이상해 보이니까 기소해서 무죄면 판사가 뭐 해주겠지 라고 하는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네, 제가 겪은 게 아니라. 그리고 판사도 이거 알쏭달쏭한데 원래는 그 무죄 판결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거 무죄 판결하면 안 돼. 좀 애매하니까 뭐 항소해서 하겠지. 억울하면 이런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은 그렇지 않았다. 몇 달 동안 엄청 열심히 했고요.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사건이기 때문에 허투루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엄청 열심히 까다롭게 했어요. 다 막 건강이 막 상할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다행히 이제 뭐 여론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법적인 판단을 명확하고 깔끔하게 객관적으로 해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감사라는 게 봐줘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 맞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해. 100% 이해. 100% 이해. 저도 처음에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고 하지만 지금 이제 화면 옆에 나오는데 그동안 써낸 그 변호인 의견서가 17건이고요. 그리고 증거 제출서가 11건이고 증거가 100건 넘게 나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납득을 이제 시켰고 결국은 이제 그 동의를 이끌어낸 거거든요. 이 부분 뭐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뭐 증거도 쫙 있거든요. 100건까지. 이걸 다 봐야 사실은 판단 가능한 거예요. 이걸 다 보기 전에는 이걸 다 뭐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다 보기 전에 너무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싶고 또 반대로 이걸 다 못 봤으니까 저렇게 의심을 하지. 그렇죠. 그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너무 과한 성적인 댓글을 쓰면은 이거는 큰일 난다. 그거는 이제 좀 위험할 수 있고. 근데 보통 이거 주로 보시는 이제 그 젊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이 사건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법리적으로 쫙 설명하자 보면은 이거는 한 4박 5일 걸립니다. 정말 길고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수호미스터리 극장 멤버십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속속들이 아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수호미스터리를 통해 가지고 판결문 재구성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한참 열심히 다루는데 그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또 직접 담당을 하셨고 또 멤버십도 유료고 이렇게 되니까 또 뭐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꼼꼼하게 법리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판단을 했고 경찰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억울함을 좀 호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싶고 이 사건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성공하면 못할 사건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머릿속에선 내가 이제 알겠어. 얘기를 뭐 한참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배경은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었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겠어.
근데 이게 손끝을 통해서 타이핑이 잘 안 돼. 결국엔 문서로 증명이 다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잘 안 돼. 네, 쉽지 않죠. 이게 그 사건으로 뿅 빠져들어가서 그 일을 막 하고 또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뿅 빠져나와서 다른 사건을 또 하고 또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 사건 서면은 제가 수년 만에 다 썼어요. 네, 직접. 네, 다 썼어요. 이게 물론 송희준 변호사가 또 여러 가지 입회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자주 하고 네. 또 만나서 정리도 하고 경찰과의 소통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서면은 제가 다 썼다. 이런 사건은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고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네.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니 정말 네. 도움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이게 정리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의견 줘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사실 공개하지 못하는 유명인들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종윤이 비롯해서 뭐 주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서 일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또 이제 두 대표이사에게 또 감사 인사를 한번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저희가 감사하죠. 어쨌든 이 소미스터리 극장에서 요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조만간 다뤄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초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무법인 지역에 이제 새로운 변호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구인 영상을 올렸었는데 예, 그쵸, 예. 또 좋은 인연이 마침 또 연락이 와서 함께 일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뭐 누가 지원하겠냐라는 댓글도 봤어.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이 지원하셔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변호사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진짜 이제 변협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기 전에 이스타 TV 영상만 있던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도 꽤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고 또 놀랍게도 여자 변호사분도 꽤 많았고 그러니까요. 또 여자 변호사 중에 이스타 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도 꽤 많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채용이라는 게 서로 그때 상황에 좀 니즈가 맞아야 되는 거죠. 타이밍이 맞아야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고 또한 함께 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타이밍이 이제 원하는 또 저에게 필요한 그런 또 연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거의 그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모시지 못했다는 점도 너무 좀 죄송스럽고 하지만 이제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 또 함께 일할지 모릅니다. 그럼요. 또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몰라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저희가 좀 지원을 받았으니까 언제 또 다시 또 함께 일을 할지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예. 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기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스타 TV 덕분에 제가 여러 가지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또 선배님 덕을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서로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디테일한 이야기는 또 멤버십을 통해서 소미스터리 극장을 통해서 저희가 쭉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